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놀라운 여정. 맨발 걷기의 힘.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맨발 운동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부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환이 맨발로 걷기만 해도 치유, 개선된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땅과의 접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과학자가 발표한 문헌과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땅이 준 치유의 선물, 맨발 걷기. 땅과의 접촉은 자연의 섭리이다. 1903년 독일의 자연요법 선구자인 아돌프 저스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책을 통해 맨발 걷기, 맨 땅에서 잠자기, 채식, 알코올과 흡연 금지, 공기가 잘 통하는 헐렁한 옷 입기 등으로 그동안 환자들을 치유한 자연요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연요법에서는 특히 지구의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을 때는 항상 지구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지구와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는 자연의 섭리이다. 이는 바로 신성 불가침의 자연의 법칙과 일치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식물의 뿌리가 있듯이 인간의 발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은 지구의 에너지를 발을 통해 흡수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치료법과 맨발 걷기를 강조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땅과 직접 접촉해야 건강해진다. 1940년 조지 화이트 박사는 대지와 인간을 위한 코스모 일렉트로 문화라는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직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게 돼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땅과 접촉하는 일이 줄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야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 물과 물을 오가며 사는 개구리와 뱀, 야생의 들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동물, 자유롭게 뛰놀며 텃밭을 마구 파헤치는 토종닭 등은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이유는 항상 맨발로 땅과 접촉하며 생활하면서 땅의 기운인 자유전자, 즉 마이너스 전자를 흡수해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박사의 주장처럼 모든 동물의 건강과 수명은 주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과의 접촉이 단절된 고층 아파트보다 맨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이나 바닷가 근처에 사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즘은 시골이나 바닷가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 주말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땅과 접촉해야 만병이 치유된다. 2010년 미국의 케이블 방송업자 클린턴 오버, 심장병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자연치유작가 마틴 주커가 공동 저술한 어싱이라는 책에는 침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금속 도구를 통해 땅과 접촉하거나 맨발로 걸으면서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염증, 허리 통증, 심장질환, 전자파 과민증, 불면증, 섬유 근육통, 시차 적응 문제, 다발성 경화증, 스트레스, 부정맥, 고혈압, 고혈당 수치, 갱년기 증후군, 자폐증 등이 개선, 치유된 수많은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나트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땅과의 접촉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의 정기적 작용을 촉진해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의 작용을 안정되게 한다. 이와 같은 작용은 고혈압, 관상, 동맥질환, 부정맥, 심방세동과 같은 일반적인 심혈관계의 문제와 당뇨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의 처방전은 땅과의 접촉이다. 2020년 로라 코니버 박사는 지방 처방전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 질병의 가장 직접적인 치유법은 땅과의 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모든 환자에게 땅과의 접촉을 권한 결과 혈액의 점도가 줄어들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뇌파 패턴이 안정되고 근육 긴장이 줄어들고 통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정신질환이 줄어들고 집중력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주의력 결핍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발달 장애가 치유되고 심장 박동이 낮아지고 심장 질환이 개선되고 만성 두통, 당뇨, 소화불량 등이 치유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1년 내내 할 수 있는 다양한 접지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다니면 더욱 건강해진다.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폴 브랜드 박사는 30년간 여러 나라에서 발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무좀, 살 속으로 파고드는 발톱, 티눈, 엄지발가락 염증, 척골통이 거의 없다. 인도에서 치유한 발목 골절 환자들은 구두를 신은 사람들 뿐이었다. 또한 맨발로 다니면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빨리 시정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들은 발이 비교적 무감각하며 조그만 상처나 부상도 감염과 절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에서 시작해 면역력이 향상되고 발바닥이 두꺼워지면 공원의 잔디밭, 촉촉한 흙길, 학교 운동장, 딱딱한 산길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걸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코로나19 합병증이 치유되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인됐고 2020년에는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없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생겼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모든 학교가 폐쇄돼 집회는 물론 모임조차 갖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2023년 5월 11일 한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이를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에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5월 12일 0시 기준 34,591명을 사망하게 해 많은 사람에게 공포와 슬픔을 안겨준 코로나19가 마침내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재유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땅과의 접촉이 코로나19의 예방과 치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2021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이라크 바스라 대학교 의과대학 하이더 압둘 라티프 무사 교수가 땅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치유하기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무사 교수는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32에서 88세의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땅과의 접촉 효과를 실험했다. 중증 환자 20명, 중등도 환자 28명, 경증 환자 11명을 맨발로 땅을 걷게 하거나 건물의 접지 시스템을 통해 하루 15에서 3시간 동안 땅과 접촉한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다. 코로나19 환자의 특징인 발열, 호흡곤란, 기침, 두통, 가슴 통증, 미각과 후각 상실, 식욕 부진 등이 환자에 따라 1에서 3일 만에 사라진 것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56세 환자였다. 호흡곤란, 기침, 발열, 혈액 산소 농도 74%로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동안 치료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과 약물 치료를 했지만 2주째 병세가 극도로 악화돼 호흡 곤란이 심각했다. 혈액 산소 농도는 38%로 떨어졌으며 폐는 70% 이상 감염됐다. 이 환자를 하루 3시간씩 땅과 접촉시킨 결과 이틀째는 산소 공급으로 혈액 산소 농도가 95%로 증가했고 산소 공급이 없을 때도 77%였으며 3일 후 완전히 회복했다. 한 65세 여성은 심각한 호흡 곤란이 있었는데 하루 40분씩 땅과 접촉한 후 간헐적 산소 공급 상태로 개선됐다. 75세 중증 환자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호소해 땅과의 접촉을 권유했지만 거부했고 2주차에 저산소 혈증으로 사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맨발 걷기를 즐기던 6명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지만 경미하거나 약간의 통증을 느낀 정도에 그친 반면 이들 가족은 모두 심각하게 감염됐다. 우리나라의 사례도 있습니다. 71세의 남성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38도에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측에서는 입원실이 부족해 빈자리가 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치료 대신 이 환자는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의 권유로 맨발 걷기를 했고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이분은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자 마당의 화단을 맨발 걷기용으로 조성해 매일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피로회복 100%, 숙면 93%의 효과가 입증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분노로 만성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땅과 접촉하면 스트레스, 피로 증후군, 통증이 한 번에 완화된다는 반가운 정보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미국 정부 공중보건 웹사이트에 실린 기에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인체를 지구 표면 전자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수면과 만성 통증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수면장애, 만성 근육통, 관절통을 앓고 있는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군 A팀 30명은 땅과 접촉할 수 있게 된 매트에서
대조군 BT 30명은 땅과 단절된 매트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A팀 30명 중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27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 중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93%, 통증이 완화됐다는 82%,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78%, 제대로 휴식을 취해 피로가 풀렸다는 100%로 나타나 땅과의 접촉이 수면의 질 향상, 피로 회복, 통증 완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증이 사라지다. 독일의 세바스찬 크나이프 신부는 1886년 나의 물치료법이라는 책을 통해 냉수요법과 맨발 걷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크나이프 신부의 책에는 물을 이용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하이드로테라피 요법 외에 이슬에 젖은 풀, 돌, 눈 위를 맨발로 걷도록 권장해 수많은 사람이 치유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신경쇠약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신경성 두통에 시달리는 환자, 불면증과 식욕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이슬에 젖은 풀이나 돌 위를 매일 맨발로 걷게 해 건강을 되찾게 한 사례와 수년 동안 동상으로 인해 심한 염증에 시달리던 여자, 치통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던 17세 소녀에게 눈 위를 맨발로 걷게 한 결과 깨끗이 치유된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동통이 사라지다. 2004년 발행된 대체보안의학 저널지에 게재된 모리스 갈리 박사팀의 수면 중에 땅과 접촉한 사람의 코르티솔 수치와 수면, 동통, 스트레스에 관한 주관적인 보고라는 논문에는 12명을 8주간 땅과 접촉하게 한 결과 잠자는 동안의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낮에 코르티솔 분비도 개선됐다. 떤 수면 장애가 없어졌고 몸이 쑤시고 아픈 동통 현상과 스트레스가 완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확연히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으로 과잉 분비되면 불면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몸의 정전기가 빠져나가다. 2005년 1월에 발행된 유럽의 생물학과 생체전자기학지에 게재된 로저 애플 화이트 박사의 인체의 전압을 낮추기 위해 전극 패치 및 전도성 침대 패드를 이용한 어싱의 효율성이라는 논문에는 땅과 접촉하자마자 인체에 흡수된 외부의 정전기가 70%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전기는 화학 섬유로 된 옷을 입는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지만 사람이 맨발로 땅을 밟거나 땅과 연결된 상태에서 털옷을 벗으면 정전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전기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겨울철에도 땅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자동으로 조절되다. 2006년 1월에 발행된 유럽의 생물학자 생체전자기학지에 게재된 기에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어싱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이라는 논문에는 2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행한 결과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28명 모두 자율신경의 균형이 조절됐으며 전면적인 스트레스 수치와 긴장이
점차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전신에 분포된 혈관, 내장 등과 같은 각종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직장에서 긴장하며 일할 때는 교감신경, 즐거운 식사를 하거나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신체를 지배합니다.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인체에 작용하는 자율신경 시스템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즉 늘 긴장된 생활로 교감신경만이 작용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불면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용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전자가 풍부하게 공급되면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조절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긴장이 줄고 염증이 완화되다. 2007년에 발행된 셔틀 에너지와 에너지 의학지에 게재된 가이탄 슈발리의 박사팀의 어싱은 인간의 생리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에는 인체는 지구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지구와의 접촉을 단절하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실험을 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실험자의 발바닥에 전극 패치를 붙이고 땅에 묻은 어싱 막대에 전깃줄로 연결한 후 28분 동안 측정한 결과 신체의 긴장이 줄어들고 이완돼 염증이 감소했다. 어싱 후에는 스트레스 감소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정상화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땅과 접촉만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경감돼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염증이 감소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80대의 당뇨병 환자가 겨울철에 발에 맞지 않는 부츠를 신었다가 복숭아뼈에 염증이 발생해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치유되지 않아 다리를 절며 생활했는데 매일 30분씩 땅과 접촉한 결과 2주 만에 완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좀처럼 아물지 않던 염증을 치유할 정도로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수치가 내려가다. 2011년에 발행된 대체보안 의학 저널지에 게재된 카르 소칼 박사팀의 신체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땅과의 접촉이라는 논문에는 인체가 구리 전깃줄을 통해 땅과 접촉할 때 생리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5가지로 나뉘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실험 1. 어싱이 백신에 미치는 면역 반응을 측정. 실험 2. 어싱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실험 3. 어싱이 포도당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실험 4. 어싱으로 혈청, 전이질 농도를 측정. 실험 5. 어싱으로 인상 칼슘의 항상성과 혈청 농도의 철분 수치를 측정. 땅과 접촉한 그룹과 비접촉 그룹으로 나눠 시행한 결과 땅과 접촉한 그룹은 유리 트리오드 타이로닌이 감소하고 유리 티록신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대했으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반가운 것은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심장 전문의인 시나트라 박사는 맨발 걷기로 땅과 접촉하면 혈당 수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의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빨리 연소돼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또한 자율신경의 흥분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위장의 운동 속도도 빨라져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이 지나치게 적게 분비되면 대사활동이 감소돼 자율신경이 둔해져서 맥박과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며 얼굴과 손발이 붓거나 체중이 증가하고 정신활동도 저하되며 말이 느리고 어둔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맨발 걷기로 갑상선 기능이 향상돼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으므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81쪽 갑상선 질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와 심장질환이 개선되다. 2011년에 발행된 통합의로 임상의 저널지에 게재된 가이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감정적 스트레스와 심박 이상과 같은 자율신경 장애가 어싱으로 개선되다 라는 논문에는 간단한 어싱으로 심장 박동이 개선돼 심혈관 계통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심장질환의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면역력이 저하돼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특히 심장질환자와 우울증 환자에게 치명적이며 스트레스가 지나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현대의학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경감과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다. 2013년에 발행된 대체보안의학 저널지에 게재된 가이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인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액 점도를 감소시킨다 라는 논문에는 인체와 지구 표면의 물리적 접촉이 다양한 심혈관 위험 요인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포함해 인체의 생리 및 건강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건강한 사람 10명을 선발해 발바닥과 손바닥에 전기가 통하는 패치를 붙인 후 패치에 연결된 전깃줄을 건물 외부의 땅에 삽입된 스테인리스 막대와 연결하고 2시간이 경과한 다음 혈액을 채취해 실험 전후 혈액의 점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모든 사람의 적혈구 제타 전이가 증가하면서 적혈구가 포도송이처럼 뭉치는 현상이 현저히 감소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땀과의 접촉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가장 유익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땀과의 접촉으로 제타전이가 평균 270% 향상됐다는 사실은 자석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듯이 적혈구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 적혈구는 포도송이에서 떨어져 나온 낱개의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지므로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실은 택배 차량에 해당하는 적혈구가 아파트 입구나 주택가 골목길에 해당하는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양소의 공급이 불가능해져서
세포가 굶주리게 됩니다. 낱개의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진 적혈구는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 덕분에 다음 그림처럼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합니다. 모세혈관의 지름은 4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적혈구의 크기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이므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각종 영양소를 혈관 근처의 조직과 세포에 공급하고 쓰레기에 해당하는 각종 노폐물을 싣고 정맥을 통해 심장과 허파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이 따뜻해지며 뭉친 어깨도 풀리고 얼굴은 복숭아의 빛깔처럼 불그스레해집니다. 건강의 비결은 포도송이처럼 뭉친 적혈구를 낱개의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 덕분에 적혈구가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혈액이 충분해야 제대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 혈액을 묽게 해야 합니다. 인지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다. 2021년 경북대학교 김태훈 교수와 계명대학교 김기진 교수는 왼발 걷기 운동이 중학생의 인지 기능 및 두뇌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지중학교 1학년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키지 않는 통제 그룹 20명을 제외하고 운동화를 신은 그룹 19명과 맨발 그룹 20명으로 나눠 걷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각각 5분, 걷기 운동 30분으로 하루에 총 40분의 운동을 일주일에 4회 이상의 빈도로 총 12주간 실시한 결과 집중력에서는 맨발 그룹이 운동화 그룹이 통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 강도와 인지 속도에서도 맨발 그룹이 운동화 그룹과 통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은 일반 걷기 운동보다 학생들의 인지 강도, 인지 속도,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속도가 느려져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맨발 걷기가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보다 치매 예방과 치유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맨발로 걸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인지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두뇌와 연결된 엄지발가락의 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2011년에 발행된 고대의 삶이라는 책에는 미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인류학자인 제랄 블렌차드 박사가 아프리카 부시맨들을 비롯한 여러 부족의 사람과 함께 생활한 체험단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서부의 하자베족이 아직도 맨발로 생활하는 모습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하자베족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대 의료 혜택을 받지 않는데도 대부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든 성인이든 모두가 맨발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생활하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접지, 어싱은 땅과의 접촉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과거 미국의 인디언들은 병이 나면 땅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유형의 환자를 땅속에 여러 시간 동안 목까지 묻어두는 전통 방법으로
치유했습니다. 진흙 목욕은 부상으로 발생한 통증과 류마티즘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됐고, 진흙팩은 발열 감소, 독감, 홍역, 성홍열 등의 치유에 도움이 됐습니다. 땅과의 접촉으로 얻는 효과는 많이 걷는 것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과 접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땅과 접촉하는 다양한 방법. 질병 치유 효과가 있는 흙과 직접 접촉하려 할 때 도해지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모든 길이 콘크리트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맨발 걷기를 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과 직접 접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는다.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촉촉한 곳이나 잔디밭이면 더욱 좋습니다. 콘크리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은 땅과의 접촉이 단절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어싱 효과가 없지만 비가 오는 날은 상관없습니다. 직접 흙과 접촉한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캠핑 의자나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을 밟거나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을 묻어도 어싱이 잘 됩니다. 집에서는 맨발과 맨손으로 흙을 밟거나 만지며 텃밭의 채소나 정원의 화초를 가꾸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땅과 직접 접촉해 지구의 에너지인 마이너스 전자를 다량 흡수한 결과입니다. 물에 들어간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이므로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강, 호수, 바다 등에서 수영을 해도 어싱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철벅거리며 걷기만 해도 어싱이 되며, 집에서 목욕할 때 샤워기가 목욕물에 잠겨 있으면 샤워기를 통해서도 어싱이 됩니다. 자연을 활용한다. 촉촉한 정원, 운동장,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맨손으로 풀이나 나무를 만져도 땅과 간접적인 접촉이 됩니다. 잔디밭에서 노는 반려동물은 맨발이므로 이들을 쓰다듬어 줘도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어싱 상태의 사람과 접촉한다. 요즘 외국의 일부 병원 또는 마사지 샵에서는 맨발로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의사나 마사지사 자신이 어싱이 된 상태로 환자나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마사지사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땅과 접촉해 마사지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유의사항. 야외에서의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준비도 없이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간의 기초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 신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8%의 신체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한쪽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어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이 발에 가해집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00번 이상의 걸음을 내디디며 충격을 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신체를 묵묵히 떠받쳐주는 고마운 조직입니다. 또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많이 걷지 않아 발의 근력이 줄어들고 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느라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탓에 발 건강의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발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 걷거나 뛰는 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심폐기능이 저하돼 면역력이 낮아질 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가 일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 건강부터 체크한다. 나무가 곱고 크게 성장하려면 뿌리와 밑동이 튼튼해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하려면 발이 건강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전에 자신의 발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 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맨발 걷기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이 평발이다. 팔자 걸음을 걷는다. 무지 외반증이 있다. 소지 뇌반증이 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 보폭이 예전보다 좁다. 발톱이 살을 파고든다.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저녁 때가 되면 발이 붓는다.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리다. 계단에서 자주 걸려 넘어진다.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한다. 걸을 때 가끔 두 발이 뒤엉킨다. 겨울이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 발바닥 전체에 각질이 심하게 많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이 아프다. 발가락 사이나 발톱 밑에 무좀이 있다. 모든 발가락 사이에 4개의 손가락을 끼우면 아프다. 위 18가지 항목 중 체크한 것이 많을수록 발 건강의 적신호가 커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맨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개선된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팔자 걸음부터 고친다. 걸어갈 때 발이 안쪽으로 향하는 안짱 걸음은 허벅지 뼈나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뒤틀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귀 때문에 생긴 어린이의 안짱 걸음은 성장하면서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10%가량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성인의 경우 고관절이 앞으로 뒤틀어져 오래 걸을 때 아킬레스건을 충분히 쓰지 못하게 되고 발목과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편 팔자걸음은 걸을 때 발의 각도가 바깥쪽으로 15도 이상 벌어진 상태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걷게 함으로써 척추관이 좁아지고 척추 후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골반이 틀어집니다. 팔자걸음의 원인 중 70%는 양반다리로 앉는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고 30%는 복부 비만이 심하거나 허벅지 안쪽에 살이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평평하지 않으면 집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안짱걸음과 팔자걸음은 몸 전체를 틀어지게 합니다. 11자와 비슷하게 똑바로 걷는 습관을 가져야 맨발 걷기를 즐겁게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고치려면 운동장이나 모래사장에 직선으로 줄을 긋고 그 줄에 따라 똑바로 걷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비롯해 다리 전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건물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수평이 돼야 하듯이 사람도 똑바로 걸어야 맨발 걷기를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연습해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몸 상태를 미리 기록해 둔다. 땅과의 접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몸 상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허리둘레, 손톱의 반달 모양, 발 뒤꿈치 갈라짐, 피부 건조 상태 등의 변화는 물론 아픈 곳의 상태를 일기 형태로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단백뇨 배출, 간 기능 등의 수치를 기록해 뒀다가 1개월 단위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다. 맨발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딱딱한 운동장을 맨발로 걷다가 가시에 찔려 곱는 바람에 중단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땅을 걷는 운동이므로 주변에 뾰족한 물건 등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딱딱한 학교 운동장이든 바닷가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든 날카로운 물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로 면역력이 향상되면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도 금세 상처가 아물며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풀밭의 진드기를 조심한다. 반려견이 잔디밭이나 풀밭에서 뒹굴면 진드기가 달라붙기도 하는데 사람에게도 달라붙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진드기에게 물리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병은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오한, 발진 등을 동반합니다. 뚜렷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자의 18% 정도가 목숨을 잃기도 하므로 야외의 풀밭에 앉거나 눕고 싶을 때는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어식 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며 체온이 올라 추위를 모르게 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땅바닥이 차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손사래를 치며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바닷가가 좋다.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되도록 바닷가가 좋다라고 권하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가 맑은 바닷가는 도시의 공원에 비해 음이온이 더 많고 소금이 녹아 있어 맨땅보다 전기가 수백 배나 잘 통하므로 바닷가의 모래 찜질, 모래성 쌓기, 수영 등을 즐기면서 어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밟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는 발바닥의 아치 부분에도 자극을 줘 딱딱한 땅을 밟는 것보다 지압 효과가 훨씬 큽니다. 더욱이 평지보다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도 땅에 비해 2배 이상 나타납니다.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가락 사이에 무좀은 물론이고 엄지발톱 밑에 무좀까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씻는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은 추운 겨울철에 눈밭도 거부감 없이 걸을 수 있지만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발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씻으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5분쯤 지나면 오히려 발이 훈훈해지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가워진 맨발을 갑자기 따뜻한 물에 담그기보다 먼저 찬물로 씻은 후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어싱용 신발로 겨울철 동상을 예방한다. 맨발 걷기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겨울철에도 양말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신고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만약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상이 걱정된다면 어싱용 신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싱용 신발은 땅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봉을 신발 바닥에 박아 만든 제품으로 동상이 염려되는 겨울철의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발바닥 지압 효과는 맨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노인이 되면 갈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노인이 아닌데도 걷기 운동 전에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활발한 신진대사로 체온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며 수분 증발로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이어지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액은 0.9%의 나트륨이 유지돼야 폐혈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금기가 없는 맹물을 마시면 0.9%의 나트륨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 물을 금세 배출시켜버리므로 화장실 출입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갈증이 나타나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약간의 죽염을 탄 물을 마시면서 걸으면 피로감 없이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땅과의 접촉이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첫날부터 촉촉한 땅을 2-3시간 동안 걷다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겨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촉촉한 땅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첫 2-3일은 30분, 4일째는 1시간, 일주일 후에는 1시간 30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라도 첫날부터 욕심을 내서 많이 걸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캠핑 의자 또는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 잔디, 모래사장 등을 밟고 있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되므로 굳이 많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과의 접촉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어싱의 유의사항. 실내에서 어싱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언제 지은 건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신축 건물에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땅과의 접촉이 가능하지만 2002년 이후에 지은 건물에 부착된 콘센트와 여기에 사용하는 플러그를 분해하면 세 가닥의 전깃줄이 나타나는데 땅과 접촉하는 접지선은 녹색이거나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있습니다. 이처럼 접지선이 있는 건물에서는 실내에서도 땅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은사를 혼합해 만든 옷, 매트, 밴드, 양말 등을 접지선과 연결해 사용하면 땅과의 접촉이 가능하지만 저는 습도가 낮은 봄, 가을, 겨울철에는 땅과의 접촉이 잘 안된다라는 사실을 어싱 테스트기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어싱이 불가능한 건물. 2002년 이전에 지은 주택이나 건물에는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접지선이 없기 때문에 실내 어싱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구리로 된 접지봉을 땅에 박거나 묻는다. 2. 구리선 전깃줄을 접지봉과 연결해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
3. 집안으로 끌어들인 구리선에 어싱 제품을 연결해 사용한다. 이렇게 접지봉과 접지선을 설치한 후에는 어싱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어싱. 2002년 이후에 지은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어싱용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때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상복합 상가, 아파트, 빌라와 같은 다세대 건물은 2006년부터 통합 접지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고조파, 서지 전자파 등이 증가해 인체와 전자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합 접지 시스템이 도입된 대형 건물에서는 가끔 엘리베이터 추락,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각종 전자제품의 수명 단축, 손상, 통신기기의 오작동, 감전사고, 화재 위험 등에 노출돼 건물 입주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자 전자신문에는 한국치유건축학회가 어싱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 독립접지가 아닌 통합접지를 사용하는 곳은 접지선 전압이 0V가 아닌 곳이 많아 접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류로 인해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지만 많은 업체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홍보하지 않고 고가 제품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어싱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싱 제품은 전기 콘센트의 접지선에 제품을 연결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이므로 3상 4선식의 통합 접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대형 건물의 통합 접지선은 각 세대나 사무실에 냉장고, 에어컨, 전기 히터, 컴퓨터,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세탁기, 전기조리 기구의 접지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각종 전자제품의 누전으로 불필요한 전류가 통합 접지선 한 곳으로 연결돼 배출되고 있으므로 접지 용량을 초과할 경우 역류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인체로 흡수되는 꼴이 됩니다. 만약 역류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접지선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류 방지 장치인 저항이 없는 접지선을 사용해 어싱 제품을 사용하다가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 잠이 깨 수면 부족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에는 두 번 다시 어싱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역류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나 접지선을 연결해 사용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어싱. 2002년 이후에 지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어싱을 하고 싶으면 주변에 전봇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전선과 변압기가 있는 전봇대에는 벼락과 과전류를 대비해 땅과 어싱이 되도록 구리선이 전봇대를 따라 땅 속에까지 이어져 묻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번개가 치거나 전선에 과부하가 발생하면 과전류가 어싱을 하기 위해 설치한 전선을 따라 지방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변에 전봇대가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비 오는 날에는 어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굳이 어싱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어싱용 전선이나 플러그에 저항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땅과 연결해야 합니다. 저항기가 없는 플러그나 전선을 사용해 어싱을 하다가 과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어싱 제품 사용의 유의사항. 인터넷 검색창에서 어싱 제품을 검색하면 어싱용의 베개, 속옷, 담요, 장갑, 양말, 신발, 밴드, 매트,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발판, 접지 케이블, 어싱 테스트기, 어싱 지압 패드, 휴대용 미니 접지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는 은으로 된 실, 즉 은사가 포함되어 있고 은사가 포함된 비율도 제품에 따라 다양합니다. 침대용 매트의 경우에는 홀겹, 두겹, 상겹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수분을 잘 흡수하는 3겹 이상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다가 1개월에 한 번 정도 중성세제를 혼합한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맨발 걷기 동호회 회원 중에서 먼저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맨발 걷기의 다양한 반응.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한 결과 초기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한 효과가 없거나 때로는 과잉 효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 효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미미한 효과는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가공식품이나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물과 소금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현 반응. 동양의학에서는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균형을 잃었던 몸이 보양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폭포수처럼 흘러 겨울물이나 시냇물로 합류하면 밑바닥에 찌꺼기가 뒤집히며 흙탕물을 일으키는 홍수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맨발 걷기도 초기에 기운이 없고 축 늘어지거나 설사, 피부질환, 통증 재발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개 2, 3일 지나면 수그러들다가 곧 사라지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한 반응이 염려되면 2, 3일 쉬었다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첫날은 30분, 다음날은 1시간, 그 다음날은 1시간 30분으로 서서히 늘리는 것입니다. 과민 반응.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으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비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돼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천식, 치주염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나트라 박사는 약을 먹고 있다면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 양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약이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거나 실내에서 어싱을 하는 경우 첫 2, 3일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만 하면서 신체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약.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돼 몸의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많은 기능이 항진되는 질환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체 또는 뇌에 문제가 생겨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약물로 치료하면서 어싱할 경우 약물 효과가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 양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응고제, 혈액 용해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쿠마린 계열의 항응고제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저지하는 약물 중 하나로 혈액이 묽어지게 하는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나트라 박사는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이 겨울철에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해수욕장과 풀장에서 수영을 하며 생활한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보면 묽어져 있었다. 그들은 맨발로 걷거나 수영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어싱돼 혈액이 묽어진 것이다. 항응고제 약을 먹으면서 어싱을 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혈당 강화제. 치매 발생률을 4배 이상 높인다는 당뇨병도 맨발로 걷는 사람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수치 감소 효과가 빨리 나타나므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서 양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염증약, 소염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주로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거나 몸이 뚱뚱한 비만인에게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먹고 있는 경우 어싱으로 인해 과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 맨발 걷기나 어싱을 열심히 해도 사람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밤에 방영된 KBS 한국방송에 생로병사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맨발 걷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1.8%,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24.8%,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16%, 1년 이상이 12.8%, 기타 4.6%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79.5%, 효과가 없는 사람은 20.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로 미뤄볼 때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이 개선되거나 치유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60쪽의 표처럼 효과가 없는 사람은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 맨발 걷기나 어싱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부신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신피로는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생활습관, 영양 부족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늘 피곤하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지 않다, 앉았다 일어서면 현기증이 난다, 항상 혈압이 낮다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이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밀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뇌와 소장을 비롯해 각 장기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규칙한 생활과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타민, 미네랄, 물, 소금의 부족을 초래해 부신피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어싱을 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물 부족. 추운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가 쉽지 않아 땅과의 접촉이 가능한 어싱 제품을 활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초봄, 늦가을,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싱 밴드를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해도 땀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직접 테스트기로 확인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싱 밴드를 물에 적셔 사용하는데 이는 신체에 물이 부족해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이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체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결막염, 항상 피곤함, 괜히 짜증이 남, 기침이 자주 남, 아토피성 피부염, 구강, 안구 건조증, 혈액순환 장애로 어깨가 결림, 얼굴과 입가에 잔주름이 많아짐, 식사량을 조절해도 체중이 줄지 않음, 식사량을 조절해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로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생활을 하면서 물을 그다지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에 물이 부족하면 몸속에 발생한 쓰레기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살이 찌기 시작하다가 비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 땀, 호흡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물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이므로 60kg의 사람이라면 1.8에서 2.3L, 70kg이라면 2.1에서 2.5L의 물이 필요합니다. 소금 부족.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불량이 발생하기 쉬워 항상 나른해 기운이 없으며 괜히 짜증이 나고 정신적으로는 늘 불안하며 심하면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체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혈압, 소화불량, 대상포진, 기운이 없음, 항상 불안함, 햇빛 알레르기, 역류성 식도염,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가 자주 가려움, 지나치게 저염식이나 무염식 위주로 식생활을 해 신체 소금이 심각하게 부족하면 폐혈증,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액에는 소금 성분인 나트륨이 반드시 0.9%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하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으로 인해 폐혈증에 걸려 순식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폐혈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은 탓에 혈액에 나트륨이 부족해 발생한 폐혈증 사망률이 2020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남성은 12, 여성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폐혈증이 2020년부터
갑자기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식생활이 지나치게 소금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에는 철근, 자갈, 모래, 시멘트가 필요하듯 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철근 역할을 하는 콜라겐, 자갈과 모래 역할을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시멘트 역할을 하는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신체에는 약 100g 정도의 나트륨이 필요한데 그 4분의 1인 25g 정도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신체 나트륨이 부족하면 치주염으로 치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돼 치과와 정형외과에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몹시 추위를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음식을 너무 싱겁게 조리해 먹어 뼈가 나트륨 부족으로 바람든 무처럼 엉성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 향상, 골다공증 예방, 튼튼한 치아를 위한 최고의 건강보조 식품은 소금입니다. 인체에는 60여 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한데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식품은 오로지 소금뿐입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을 발견하기보다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어릴 때부터 치약 대신 소금물로 양치를 해 80세가 넘었는데도 충치나 임플란트 걱정 없이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금을 탄 생수를 즐겨 마시며 천일염으로 만든 재래식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으로 음식을 약간 간간하게 조리해 먹으면서 맨발 걷기나 어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